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해 연말부터 지급해온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벌써 1,000쌍에 가까운 청년 부부들이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간 걸로 집계됐는데요. 달서구는 올해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에게도 한시적으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천혜열 기자가 전합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결혼 축하금을 지급해왔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부부에게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 겁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988쌍이 총 2억 9,64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갔습니다. 대구 지역 9개 구군에서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달서구가 유일합니다. 올해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지만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도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의 폭을 넓혔습니다. 달서구는 결혼 축하금뿐만 아니라 웨딩, 금융,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웨딩홀 3곳을 이용할 경우 시설 사용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달서구가 주최하는 만남 행사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될 경우 1년에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정기 적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와 결혼 협약을 맺은 기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은 치과 치료를 할 경우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축하금과 협약 혜택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이 결혼해도 괜찮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결혼 친화 정책을 이어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12개월 안에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부부라면 누구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방문해 결혼 축하금을 신청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올해 1,280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결혼 축하금 예산 3억 8,4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최근 경주의 한 호텔에서 사우나 내부가 외부에서 훤히 들여다보인다는 글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호텔 측은 낡은 보호 필름을 교체하고 사과했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오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해외 주요 인사들이 머물 숙소라는 점인데요.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논란은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성자는 경북의 한 유명 호텔에서 저녁 시간 잔디광장을 산책하던 중 여성 사우나로 보이는 곳이 외부에서 그대로 들여다보이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당시 직원은 사생활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 내부가 보일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불법 촬영으로 몰아세우는 태도에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수많은 이용객의 알몸이 외부에 노출된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우나 운영을 중단하고 즉시 필름을 교체할 것, 그동안 노출됐던 고객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호텔 측은 작성자의 문제 제기 이후 뒤늦게 유리보호 필름을 교체하고 사과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호텔이 일반 관광객은 물론 오는 10월 말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해외 주요 인사들이 머물 숙소라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이펙 준비지원단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주 지역 숙박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가 사과문을 게시를 했고 시설적 차원에서 이제 보수하는 거는 바로 즉시 시행을 했다고 그래. 저희가 갑작스레 저번 주에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저번 주인지 호텔에 이거를 수습을 하고 저희가 또 일제 조사를 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단순한 시설관리 소홀로 시작된 문제지만 세계적인 외교 행사를 앞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사진기록연구소가 계명대학교 극제미술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 조선인 강제동원의 기록 잊혀진 이름 남겨진 자리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5명이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 60여 곳을 찾아 가혹했던 착취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광산. 이곳에서 질병에 노출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는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효고현의 농업용 저수지 쇼와모토, 조선인 노동자들이 동원된 착취의 현장입니다. 히로시마현 고보댐 건설 현장에는 2000여 명의 조선인들이 투입됐는데 70m 높이의 댐에서 사람이 떨어져도 그대로 시멘트를 덮어 인골댐이라고도 불립니다. 장용근 작가의 앵글에 담긴 관몬터널, 박민우 작가가 다녀온 군함도를 비롯해 전쟁과 산업화 현장 곳곳에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가혹한 노동 착취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를 위한 비석이 세워진 곳도 있지만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이들과 잊혀진 역사 현장이 더 많습니다. 사진기록연구소가 계명대 극제미술관에서 광복 80주년 기획전 잊혀진 이름 남겨진 자리 조선인 강제동원의 기록전을 열고 있습니다. 박창모, 박민우, 우동윤, 장용근, 최덕순 5명의 작가가 지난 1년간 일본 전역 7,000km를 누비며 강제동원 현장 60여 곳을 기록한 70여 전의 사진을 선보입니다. 강제동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전시와 또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일제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아직도 청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시는 강제동원 루트, 탄광으로 막장으로, 인골로 쌓은 댐, 침묵 하나에 조선인 1명 등 모두 9개 섹션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전쟁의 광기가 빚은 비극적인 사건들과 그 뒤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전시에 끝나지 않도록 전시된 사진 70여 점을 포함해 5 작가들이 앵글에 담아온 200여 점의 사진들을 모은 사진 기록집도 발간했습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자들에 맞서 현장에서 숨겨진 역사를 찾아내 발굴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숨은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진 뒤쪽에 남겨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라든지 왜 이 사진이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사진 기록집을 만들었고, 숨겨져 있던 조선인 강제동원과 착취의 역사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전시는 24일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수집한 1,500장 이상의 LP를 지역사회에 기증한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좋은 음악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 이곳엔 LP를 감상할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660여 장의 LP를 기증받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은 한 사람이 기증한 겁니다. 바로 김지연 씨가 그 주인공. 40여 년간 수집해온 수많은 음반들을 이웃들과 공유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생전 소망을 실천한 겁니다. 아버님께서 음반이나 그 사이사이 책갈피나 이런 데다가 요거는 어떻게 들어라 하는 설명까지 이렇게 메모를 하신 것들이 다 하나씩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말 아버님을 그때 그 순간 만나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거를 저 혼자만 좋다고 즐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증한 LP 가운데에는 명반도 많고 장르도 다양합니다. LP를 감상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음악 칼럼니스트의 클래식 강연에 활용되며 갓 태어난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데에도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기증해주신 그 LP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서리풀 뮤직 라운지 클래식 강연과 함께 커뮤니티
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개인들이 와서 감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증 소식을 알게 된 이웃들이 이따금 전하는 인사에 다시 한번 보람을 느꼈다는 김 씨. 현재 일 때문에 일본에 머물고 있는 딸도 자신을 따라 그리고 할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음반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좀 지브리 음반들을 우리들 많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사서 여기다 자기도 좀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중한 음반들을 지역사회에 내놓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는 김 씨. 마치 아버지가 이 공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다며 서리풀 아트 스튜디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길 바랐습니다. 저는 여기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이게 이제 저 혼자만의 투쟁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 그때까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여기 서리풀 라운지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아버님 음반이 다 옮겨지게 돼서 저는 이게 우연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아버님께서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HCN 뉴스 박주연입니다. 남구가 올 초 경로당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어느덧 어르신들의 생활을 혁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최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대구 남부경찰서 봉천지구대 소속 경찰이 시니어 클럽을 찾아 최근의 범죄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금리로 낮게 대출을 내어준다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존의 대출을 건 거죠. 어머니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거를 상환을 하면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 받아보신 분 있을까요? 경찰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의심부터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 강연을 듣는 노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40분 넘게 계속된 강연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남구가 도입한 이른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으로 카메라 앞에서 하는 강연은 실시간으로 남구 지역 전체 72개 경로당으로 생중계됩니다.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 현장에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있어요. 문자가 왔는데 모르고 늦을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로당을 찾는 노인들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가 프로그램은 물론 건강정보, 복지정보를 모니터를 통해 편리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여갖고 뭐 얘기하고 TV만 보고 이제 그렇게 집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큰 화면으로 노래 교실도 하고 또 다른 경로당이랑 그래 이제 연결해갖고 노래자랑 대회도 하니까 더 재미있고 그죠? 치매 예방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등 여러 교육을 해주시니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즐거워요. 남구는 지난해 9월 경로당 20곳을 시작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 초 이 사업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해 운영 중입니다. 전국 최초로 온라인 이 신년회와 또 스마트 노래자랑 경연대회 등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참여와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또 앞으로 다양한 이 행정 소식과 명사 초청 특강 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경로당이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스마트 경로당이 종합 여가 복지시설로서 노인들의 생활을 혁신하는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는 대구 경북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과학인재 요람으로 꼽히죠. 지금 디지스트 학생들은 여름방학인데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떠나지 않고 휴식과 함께 개별적으로 보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교체했는데 급격히 높아진 성능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경북과학인재의 요람 디지스트. 2004년 설립 후 2011년 대학원, 2014년 학부가 개설된 비교적 짧은 역사지만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평가에서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수 부문 세계 4위, 국내 1위에 오를 정도로 학문적 성과가 우수합니다. 지금은 여름방학이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기숙사에 남아 있습니다. 모처럼 달콤한 휴식도 즐기면서 학기 내 하지 못했거나 미흡했던 공부를 더 하려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더 좋더라고요. 인터넷 검색도 빨라지면서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숙사에서 공부하는 게 더 수월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기숙사를 비롯해 학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개선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 좋아진 것이 한몫했습니다. 4년 동안 다니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건우 총장님께서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해주시면서 이제 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녹화 강의 같은 것도 조금 빨리빨리 안 끊기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 인터넷망은 성능이 낮아 구성원 모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불편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다가 학생들을 위한 비용만큼은 아끼지 말라는 이건우 총장의 지시에 따라 최근 고성능 인터넷망으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의 그 학교에서의 추억, 이게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정말 내가 좋은 대접을 받았다, 그런 추억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학교에도 기여를 하고 또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생기고. 과학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캠퍼스 내 작은 변화로부터 미래의 큰 성과를 이끌어내는 디지스트의 시도와 노력은 계속됩니다. 공부만 하는 애들,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 학교 다니는 동안은 좀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갖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가 그것만 알고 나가도 된다. 그렇게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학을 잊은 디지스트 기숙사의 2025년 여름은 어느 때보다 활기찹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대구 전역에서 2025년 을지 연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드론, GPS 공격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와 사이버 공격 대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이 강화됩니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과 소방차 등 긴급 차량 길 터주기 훈련이 대구 전역에서 이뤄지는데 대구시는 훈련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달성군 청소년센터 다문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우리원 스토리 캠프를 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이번 숙박형 캠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청소년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독립운동과 광복을 주제로 하는 역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 근현대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나만의 독립선언서 만들기, 독립 D-Day 보드게임을 통해 자신만의 역사 인식을 펼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디지스트는 2025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고 박사 55명, 석사 47명, 학사 52명 등 총 154명의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건우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세상을 바꾸는 리더가 될 것과 배움을 멈추지 않을 것,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디지스트는 혁신적 융복합 교육과 연구 중심의 인재 양성 체계를 통해 개교 이후 현재까지 약 2,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학계, 연구소,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 리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대구 경북 지역의 폭염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덮으면서 오는 28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지난 13일 발효된 폭염특보는 6일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거라며 온열 질환 발생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7세에서 10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교구와 연계된 북스쿨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책 읽기와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전영남 작가의 개인전 자연유희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다음 달 4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한 전영남 작가의 독창적인 시각이 담긴 4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자연의 원천을 새롭게 해석한 그의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미학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서구 신평리 시장의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무인정산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됐으며 오래된 아케이드는 화려한 색감으로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보다 개선된 주차와 쾌적한 시장 환경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구청은 양령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양령시 한방로드 배지 투어를 연말까지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한의학 박물관과 읍성 영상관 등 5곳을 방문하고 스탬프를 모아 양령시 배지 5종 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